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외모지상주의 떡밥 분석입니다. 박태준 작가님이 안산의 왕 마태수, 외모지상주의 작가의 비하인드 라는 영상에서 마태수를 비롯한 1세대의 왕들의 떡밥과 지방크루에 대한 떡밥을 흘렸는데, 이 영상에 나온 힌트들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작가님이 안산의 왕 마태수, 외모지상주의 작가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마태수는 1회용 캐릭터가 아니며 처음부터 정해진 역할이 있으며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고 말하였기에 마태수가 다시 한번 등장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수가 할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측해보면 되는데, 마태수는 무력에 특화된 전투 캐릭터이자 안산을 통치했던 안산의 왕이라는 특징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마태수가 갑자기 등장하여 재원고의 교사로 등장하거나 박형석의 군대 선임 같은 역할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으며, 필연적으로 전쟁이나 난투극 같은 주먹이 오가는 곳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산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에 소규모 전투가 아닌 대규모 전투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전쟁은 중구가 말했던 큰 전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태수가 이 전쟁에 참전하는 계기는 이지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수는 과거부터 이지훈에게 원한이 있어 이지훈을 찾아다녔으며, 서울에서 이지훈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상경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이지훈과 관련된 일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지훈과 리매치를 가진 뒤 또다시 패배하였고, 이지훈은 이때 마태수에게 당신이 강한 이유는 자신을 믿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야. 당신 예전이 더 강했어 라고 말하며 마태수가 강했던 이유가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수는 이지훈에게 패배한 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평생 오른손만 사용하다가 왼손을 급하게 단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마태수가 큰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굳건하게 믿는 마음으로 지옥훈련을 감행하여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른손을 더욱 단련해서 나타날 것으로 추측되며, 전투력도 양손을 사용할 때보다 더 강해져서 등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다른 마태수가 재등장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역할은 안현성의 스승입니다. 박태준 유니버스 세계관에는 무력이 강한 캐릭터들이 자신과 뜻이 맞는 인물들의 스승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부장은 최원석을, 이도규는 장현을, 종건은 장현과 왕호춘을, 소피아는 박형석과 홍재열을, 로건을 김문성을, 쌈닭은 유호빈을, 뿌렉닭은 바스코를 제자로 삼아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서성훈도 K하우스의 멤버들을 수련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마태수가 안현성을 단련시켜주는 스승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현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마태수이며, 안현성의 수련 방식도 마태수가 수련한 방식이기에 만약 정식적으로 마태수가 안현성을 수련시켜준다면 안현성도 더욱 강해져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현성은 재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 중 한 명인데요. 박형석이 안현성을 쓰러뜨린 뒤 갑자기 튀어나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인정한다, 다음엔 친구로 보자 라고 말하며 안현성을 인정해주었고, 이는 안현성의 재등장을 암시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형석과 이지훈은 협력관계라고도 볼 수 있으나, 최동 회장이 박형석을 이용하여 이지훈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만약 박형석이 이지훈과 적대하는 세력이 된다면 안현성과 마태수가 박형석을 도울 명분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수가 자신의 제자 안현성을 수련시켜 안현성을 강하게 만들고, 안현성은 박형석과 함께 이지훈을 꺾어버리며 마태수의 복수를 이루는 좋은 그림까지 완성됩니다. 외모지상주의에는 수많은 크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의 4대 크루와 지방의 네임드 크루만큼은 격이 다른 조직력과 전투력을 보여주며 각 지역에서 군림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네임드 크루라고 불리는 크루는 부산, 인천, 안산, 천량을 통솔하는 크루들입니다. 황동우는 천량, 인천, 안산, 부산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라고 말하며 지방 크루를 무시하는 홍두표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현성의 안산 퍼블릭은 서울의 4대 크루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을 만한 강함을 보여주었으며, 두 4대 크루인 K하우스, 백도어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태준 작가님은 안산의 왕 마태수, 외모지상주의 작가의 비하인드 라는 영상에서 지방의 왕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 내에서도 마태수가 이지훈에게 패배한 뒤 나는 패배했지만 1세대가 온다 라고 말하며
1세대 왕들이 이지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때 이지훈에게 원한이 있거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지훈을 찾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지훈의 행보를 봤을 때 이지훈에게 은혜를 입은 인물은 거의 없어 보이기에 1세대가 이번에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이지훈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지훈 입장에서도 지방의 왕들이 과거보다 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하여 자신을 노린다면 충분히 부담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지훈도 그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고 할 것이며, 그 무대는 중구가 말한 큰 전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태준 작가님은 안산의 왕 마태수 외모지상주의 작가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1세대는 2세대의 본보기이기에 1세대가 졸업 이후 잘 사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수는 매우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마태수는 현재 경제적으로 부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태수는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삥을 뜯을 만한 인물로는 안 보이기에 마태수가 성인이 된 이후 돈을 벌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마태수의 나이가 아직까지 2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을 통하여 큰 돈을 벌었거나 금수저가 아니면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통하여 큰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마태수가 할 만한 사업에는 안산 캠핑장 운영, 안산 식용뱀 판매 사업, 안산의 왕 일대기 책 판매 등이 있습니다. 안산 캠핑장 운영이 가능성 있는 이유는 마태수가 안산의 산에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캠핑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산 식용뱀 판매 사업이 가능성 있는 이유는 마태수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뱀을 먹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의 왕 일대기 책 판매가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장한철이 자신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팔고 성공했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유흥주점 운영, 범죄조직 운영 등이 있긴 하나 이는 불법적인 일들이기에 1세대로서 2세대의 본보기가 될 만한 직업은 아니기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준 작가님은 유튜브 영상에서 강건마가 부산의 2세대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건마는 김성호 작가님 작품에 등장하는 강건마가 아닌 박태준 작가님과 김성호 작가님의 콜라보 작품인 쇼미더 럭키짱의 주인공 강건마입니다. 그리고 강건마는 현재 18세 시절에 부산을 통합하고 서울로 상경한 뒤 서울 재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작가님은 안산의 왕이 등장했으니 인천, 천량, 부산의 왕들도 등장해야 된다고 말한 뒤 강건마를 부산의 왕으로 등장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강건마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고 정정하였고 진지하게 강건마가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건마는 부산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온다고 언급되었기에 서울로 상경한 이후의 강건마가 아닌 부산을 제패했을 당시의 강건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건마가 쇼미더 럭키짱의 주인공이기에 자신의 목표인 서울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강건마가 정식적으로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 포함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게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외전 같은 느낌으로 얼굴을 비출 가능성이 높으며 강건마가 부산 2세대의 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게 만약 강건마가 등장한다면 부산 2세대의 헤드의 선배나 후배 등의 직위를 가지고 카메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호비는 과거 바스코와의 대결에서 자신이 천량을 제패한 과정을 말해주며 당시 천량의 대장과 유리밭에서 업어치기 배틀을 벌여 승리한 뒤 천량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진호빈에게 패배한 인물이 당시 천량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호빈이 중학생이었을 때 천량의 왕이 고등학생이라면 시기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박태준 작가님이 안산의 왕이 나왔으니 부산의 왕도 있고 천량의 왕도 있고 인천의 왕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량의 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진호빈에게 패배한 인물이 아니며 진호빈과는 접점이 거의 없는 1세대 천량의 왕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진호빈은 천량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병신이 될 때까지 유리밭에서 업어치기를 반복해야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진호빈은 평소에 천량에서는 뼈가 부서지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하였으며 박소망의 발목을 돌려버린 뒤에도 엄살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인물이기에 진호빈이 말한 병신은 매우 큰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상을 입은 인물이 몇 년 만에 몸을 완치하고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진호빈은 천량의 왕이 아닌 천량의 주인이기에 칭호만 보더라도 천량의 왕을 꺾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호빈이 천량을 제패한 1세대의 왕이었다면 이지훈의 표적이 되었을 텐데 이지훈에게 당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정황을 정확해보면 진호빈이 잡은 인물은 천량의 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추후 천량의 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